오늘은 이 도입 부분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그림도 좀 봐주세요. 그림에 보면은 그 새 오빠들하고 아름다운 소녀가 즐겁게 살고 있죠. 놀고 있죠. 들이 아니, 정원이죠, 정원. 정원에서 놀고 있네요. 어느 숲속에 한 남자와 세 아들과 아름다운 딸 하나가 함께 살았다. 여기에는요, 자, 이제 보세요, 선생님들. 아버지, 세 아들, 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버지와 세 아들은 성별로 보면은 남성이 네명이죠. 그리고 여성은 한명이에요. 이거는 어때요? 남성이 훨씬 많죠? 대체로 우리는 동화 속에서 지금까지 많은 동화를 했는데 남성이 하나고 여성이 많은 동화는 많이 다뤘는데 남성이 네명이나 되고 여성이 한명이야. 이런 동화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남성이 네명이고 여성이 한명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때요? 불균형이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면 남성이 넷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성도 네명이 될 때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이런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남성이 또 과도하게 많다라는 거는 일종의 혼란이에요. 예. 그래서 그 남성 인격이 많게 되면 대체적으로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자고요. 대체적으로 여성은 옛날 고대 사회의 여성들은 어떤 관계를 맺었냐면은요. 가족을 돌보는 일,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일, 그쵸? 그리고 가족을 이렇게 다 뭐 이렇게 부양하는 일을 대체적으로 했어요. 여성들의 일이. 현대의 여성이 아니라. 그리고 남성들은 어땠어요? 남성은 대체로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먹을 것을 구해왔다라는 얘기죠. 일을 해서 나무를 패서 팔아서 돈으로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해온다든가 아니면은 사냥해서 사냥터에 나가가지고 동물을 잡아오거나 물고기를 잡아오거나 이제 이런 일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은 뭐예요? 여성은 부드럽게 감싸주는 그런 능력이었다면 남성들은 어떠냐면 공격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4대1이라고 하는 여성이 또 4명이라고 하고 남성이 1명이라면 또 불균형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식으로 등장을 하겠죠? 왜냐하면 여성들이 또 갖고 있는 특성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잔인함, 여성들 물론 잔인해요. 여성들 물론 잔인한데 남성들은 주로 뭐예요? 잔인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피 흘리게 되는 그러니까 전쟁터처럼 잘라지고 해체되는 그런 잔인함을 이제 보여주고요. 여성은 뭐예요? 대체적으로 마법을 걸어요. 그쵸? 네, 마법을 걸어서 인간을 뭐로 변화시켜요? 잠을 재우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로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가두었다가 잡아먹는 이런 걸로 또 등장을 해요. 이제 이게 이제 동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는 그 특성, 그 인격의 어떤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는요, 엄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엄마는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엄마라는 인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에서 나올 법한데, 여기에는 엄마는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을 통해서 엄마를 찾아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자, 이제 딸과 균형을 맞추는 거는 새 아들이 균형을 그래도 맞출 수가 있겠죠. 아들이 셋인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들과 어떻든 간에 딸이 균형을 맞춘다면, 여기서 남성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어머니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성에 대한 가설을 우리가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의 모성은 나를 낳아준,
그러니까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실제적인 모성이 나 아니면 나를 낳아준 모성이 있어야 되는데 언급이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근원적인 모성. 대체적으로 이제 뭐, 나타나는 모성이 있거든요. 뭐, 낳고 돌아가셨다든가, 뭐, 아니면은 나를 낳고, 뭐, 바로 돌아가셨다라는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할머니가 나를 키운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할머니가 등장해서 도와준다든가, 이런 식으로서의 어떤 모성이 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원래 우리나라에도 전설 속에 나오는 아니면은 옛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삼신할머니가 있잖아요. 삼신할머니가 등장을 해서는 무엇을 점지해줘요? 자식을 점지해주는 그런 삼신할머니 같은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존재도 여기에 이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모성이라고 하면 엄마라고 생각하는 게 다 모성이 아니에요. 자연 모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 모성은 대체적으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자연이 대지의 여신이 있잖아요. 대지는 남신이 아니에요. 여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지에서 무언가가 생산성을 일으켜요. 그쵸? 물론, 남성의 어떤 씨앗에 의해서 생산성이 일어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지는 뭐예요? 풍성한 수확, 생산성, 여성만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무언가 생산해내는 생산력을 모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모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대지에서 나타나는 생산성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바다에서, 그쵸? 바다에는 우리는 물만 보일 뿐이지 그 안에 생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쵸? 생명체가. 그것이 모성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보자면 좀 더 이제 현대로 오자면 그러니까 완전히 고대에서 자연으로부터 조금 더 현대화된 곳으로 오자면은 성 여기 보이는 성 있죠? 이 성 안에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성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어떤 것들이 일어나죠? 음식을 하고 그죠?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옷을 만들고 옛날 사람들은 안에서 이렇게 뜨개질 아니면은 이제 그 물레로 이렇게 옷을 짰어요. 그죠? 그래서 생산력이 일어났던 것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서 성은 모성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건초. 여기는 건초더미라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대지에서 나는 생산되는 풀들 있죠. 자연 식물들. 이게 이제 모성을 상징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담아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모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의 어떤 모성이 등장해요. 실질적인 엄마, 그죠? 여기서는 엄마는 등장하지 않지만 자연의 어떤 모성은 등장한다. 어디에 있냐면 숲 속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숲 속에 살고 있다 그래도 숲 속에 그냥 그 뭐지? 이런 들판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집을 짓고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숲속이라고는 하지만 숲속 오두막이죠. 예. 그래서 어느 숲속에 이 가족이 살고 있다라는 거는 숲속 오두막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전체 정신의 어떤 중심을 이루는 곳이다. 그런 것에서의 어떤 자연적인 어떤 모성의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 명의 오빠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엄마는 없지만 세 명의 오빠가 무슨 역할을 해요? 엄마를 대신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이 동화에서 굉장히 중요성이에요.